네, 우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오랜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바람이 예. 딱 좋은 어제 날씨입니다. 분명히 제가 예보 듣고 나서 더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아침에 일기예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찍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네. 제가 네. 더워진다고 괜히 오버를 오버를 하셔가지고 예. 오버가 아니라 오버를 하셔가지고 뭐 오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더울 줄 알고 네. 실망하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께 긴급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날씨가 의외로 좋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자, 5145님께서 대통령께서 사는 나라는 대파값도 저렴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응급실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예. 대통령이 어디 계시든 정말 그곳이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3722님께서는 임시 공휴일이 또 생긴다고 하네요. 평범한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납니다. 매주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노모가 갑자기 편찮으실까 봐 일하면서도 늘 노심초사하는데 국군의 날 쉬는 게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9월에 보름이나 영업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공휴일 늘렸으니 여행 가서 소비 많이 하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어져서 피해보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샐러리맨들 경우에는 좀 쉬어서 좋으실 분들이 많을 거고 자영업자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결정이 무슨 즉흥적으로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보면 교육 현장에서 또 아이들 그 중간고사 때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왜 미리미리 국민과 좀 상의하는 듯하게 하면서 네. 좀 미리미리 계획을 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덜 불편할 텐데 무슨 딱 보면 이거 놀게 해주면 국민들 좋아할 거야. 이거 요새 욕도 많이 먹는데 뭐 이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예. 원하는 걸 줘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결정을 왜 이렇게 막 지금 공휴일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입니까? 뭐 아니 공휴일도 부족하죠. 저도 제 생각에 부족하기도 한데 물가 예. 오르고 경제가 안 그렇습니다. 좋고 지금 의료가 난리가 나서 이게 아우성인데 이런 결정을 그렇게 막 정말 뭐 선심 쓰듯이 너무 선심 쓰듯이 섣부르게 떡 하나 줄게 예. 뭐 이렇게 좀 그만 좀 욕해 뭐 이런 기분이 들게 이런 네. 걸 툭 던지니까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3359님께서 28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의식불명이라고 하는 뉴스 봤습니다. 화가 나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응급실이 큰 문제 없다고 하는 이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오늘 그 예.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이가 열과 경련을 일으켜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을 무려 11곳이나 진료를 거절을 당했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난 뒤에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예.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한 달째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이라는 상태입니다. 예. 아이들의 열 경련은요. 정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예. 이 고열의 특징은 항상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것 말고는 아예 방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애를 키워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렇죠. 예. 응급차가 오고 바로 또 응급처치를 하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좋아지죠. 응급처치만 맞아요.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이 11곳 1시간이나 넘게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 예. 아이가 의식불명까지 됐다라는 거는 구할 수 있는 아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고 지금 이 어머니가 겪으신 이 끔찍한 일이 모든 아기를 가진 그렇죠. 부모님들이 느끼는 공포가 여기에 연결돼 있죠. 맞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열나지 말라고 해서 안 나는 겁니까? 또 아이 키우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열나서 응급실 한번 뛰어가 보지 않은 경험 없는 분들은 없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게 맞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이식 수술을 앞둔 분들에 대한 아주 또 슬픈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서명욱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 기증이 가능한 예. 뇌사자의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이 수술의 건수가 줄어들면서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예. 되었습니다. 보니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18%나 수술을 못한, 그러니까 18%나 하락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특히 빅5 병원이죠. 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 지연이 되고 있었던 이 빅5
병원에서는 지난해 비해서 올해 동기간에 21.7포인트나 더 큰 차이가 이 수술의 네.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파업으로 의료진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서 이제 가족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한 의료진, 수술을 할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명욱 의원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생명이 경각이 달린 중증 환자라는 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지금 평균적으로 연간 3,000명이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8분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셈인 건데 지금 올해 2월부터 5월 기준 장기 기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000분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7.5%나 지금 증가한 수치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 장기가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예. 항상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심장이 나왔다 하면은 막 헬기 타고 냉동에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급하게 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근데 지금은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자 분들은 늘어났는데 예. 이 의료 공백으로 수술을 못 받는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해법이 있는데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자존심이나 오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당연하죠. 봐도. 예. 그런데 이 더 처참한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법부처 응급실 현황 1일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예. 정부는 오늘도 응급실 대란 우려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응이 너무 더 국민들을 공포로 그러니까 의사와 어떤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경험한 국민들은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우성이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한결같이 관리 가능하다, 괜찮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설마 이 정도라서 괜찮다고 쳐도 네. 이게 어떻게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죠. 더 나빠질 것밖에. 나빠질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해법을 찾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진짜 예. 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발표하면서 추석 응급 진료 이용은 아래의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909님께서 1980년 응급실도 없던 동네에 살았고 제가 열이 펄펄 나서 아버지가 안고 아침 6시에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진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24시간 응급실이 있는데 의사는 안 계신다. 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경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들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당연하죠, 있는 집에서는. 당연하죠. 그것도 예측 못한 상황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자꾸. 네. 예. 자, 그리고 어제 9월 2일이었죠. 민주화 이후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최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기사를 봤었는데 9월 2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김건희 여사의 생일이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 연방 상원 의원 7분과 배우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와대 싫다고 세금 생돈 들여가지고 용산까지 옮겼는데 청와대 삼춘제에서 이게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를 하면서 옆에서 웃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맞는지. 이게 외교의 행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싶은데 했더라도 이걸 보도자료로 지금 보면 생일 축하 노래를 받고 꽃다발 전달과 네,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또 소감을 또 밝혔죠. 외교단이 해왔으니까 또 뭐 외교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국민들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보도자를 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이런 행사가 외교적으로 필요하면 그냥 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자를 내서 이게 보도가 될 만큼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 자체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도대체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어떤 워딩이 나가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아예 예.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내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예. 지금 본인들 생일 파티에 너무 감동스러웠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힘드네요. 네, 예. 우리 독도도 위험하다는 뉴스들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일본 자위대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했다는 사실도 최근 5년 동안 작년에 예.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독도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이 되고 있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답답한 뉴스가 많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